남자가 단숨에 빠져들고 평생 붙잡고 싶어하는 여자들에게는 공통된 비밀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정말 열심히 배려해주고 헌신하고 늘 곁을 지켜줬는데도 돌아오는 건 편하긴 한데 설레진 않아. 라는 차가운 말뿐. 반대로 어떤 여자는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미친 듯이 빠져들고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왜 똑같이 연애를 해도 어떤 여자는 그냥 편한 사람이 되고 어떤 여자는 평생 놓치고 싶지 않은 단 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중요한 건 이건 타고난 미모순도 어린 나이 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이 태도만 바꾸면 누구든 남자가 빠져들고 끝까지 붙잡고 싶어하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사랑 앞에서 더 현명해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와 더 깊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 진심이 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중요한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관계의 흐름을 놓치고 괜한 오해와 거리감 때문에 소중한 인연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당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분명 달라지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빠져드는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한 편으로 그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영상 아래 행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만 잘해도 남자는 빠져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땐 괜히 마음이 편하고 내 얘기를 자꾸 꺼내고 싶어지고, 나 이 사람한테는 모든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싶네 싶은 느낌. 그게 바로 잘 들어주는 사람이 주는 따뜻한 힘이에요. 그리고 이 능력이야말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 사랑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대화가 통하는 것이지요.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잘난 척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대화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깊은 호감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됩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 아픈 경험, 과거의 추억 같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때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훨씬 더 큰 호감을 느낍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면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지고 만남은 점점 더 깊어지게 되죠. 우리는 흔히 데이트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야 웃기고 인상 깊게 보일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상대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어주느냐예요. 특히 남자들은요, 자기 얘기를 쉽게 꺼내지 않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어색하고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 들으며 자라온 탓이죠. 그러니 내 앞에서 감정을 털어놓았다는 건 이미 마음의 문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건 조언이 아니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해봐요 하는 해결책도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건 와, 그랬구나. 그거 듣기만 해도 속상하다.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같이 느껴주는 마음,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기뻐해주는 반응이에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액션이라고 해요. 단순히 고개 끄덕이고 맞아 하는 리액션이 아니라 감정에 공감하는 리액션. 말하자면 내가 내 마음을 함께 느끼고 있어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이런 리액션을 받은 남자들은요, 조금씩 마음을 더 열고 나중엔 정서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어느새 당신이 없으면 허전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칭찬과는 달라요. 대단하다, 멋지다 같은 말은 인정이죠. 근데 리액션은 감정이에요.
내가 내 이야기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이 말에 에이, 그런 사람 신경 쓰지 마. 대신 그런 말 들으면 나라도 속상했겠다. 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그는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걸 느낄 거예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대화에서 신뢰감을 주는 건 말의 내용보다도 표정, 눈빛, 억양 같은 비언어적인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는 절대 전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어요. 직접 만나서 눈 마주치고 따뜻한 표정으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온 마음을 다해 반응해 줄 때 그게 진짜 리액션이에요. 남자들은 그 리액션 하나에 마음을 놓고 자기도 몰랐던 감정을 꺼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 알아봐 주는 이 사람은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내 감정에 반응해 주는 사람,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 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남자는 절대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리액션. 이거 정말 사소하지만 강력한 무기예요.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 그 눈빛, 그 공감. 그게 바로 남자가 빠져드는 여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상대가 감정을 꺼냈을 바로 그 순간, 그때 바로 공감해주는 반응이 진짜 리액션이에요.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진짜 듣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눈빛, 표정, 그리고 짧은 숨소리까지도 감정 전달이 되는 도구가 돼요. 남자들은 사실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뭐 그렇게까지 리액션을 해? 하다가도 나중엔 그게 그리워집니다. 내 말에 귀 기울이고 내 감정에 반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건 그 남자에게 정말 큰 위로이자 감정의 안식처가 되거든요. 어떤 사람과는 2시간 얘기해도 공허하더니 근데 그 사람한텐 10분 얘기했는데도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결국 리액션이라는 건 말을 잘 받아주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받아주는 태도예요. 그 사람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지금 무슨 감정인지, 내가 얼마나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작지만 깊은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느낀 사람은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고 따뜻하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져듭니다. 설렘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뢰는 그렇게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 오늘부터 너무 애쓰지 마세요. 웃기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쁘게 포장하려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감정에 진심으로 반응만 해주세요. 그 한마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그 한눈빛, 지금 내 마음 나도 느껴지고 있어. 그 따뜻한 리액션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오래도록 기억 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대화의 주제를 굳이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할까? 어떤 말을 해야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저 상대방의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어 맞장구를 치거나 때로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솔직한 의견을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대화는 충분히 살아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그 대화를 어떻게 함께 느끼느냐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진심 어린 리액션이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 형식보다 공감. 그것이 바로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키는 가장 깊은 연결이에요. 두 번째, 남자의 애쓴 마음을 알아주면 그는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연애 초기엔 연락도 자주 오고 표현도 많던 사람이 점점 당연하다는 듯이 굴고 뭔가 노력 자체가 사라진 느낌.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가 더 애쓰게 되고 내가 더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 관계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왜 그런 걸까요? 진짜 내가 과하게 기대한 걸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보상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걸 원해요. 특히 남자는 자기의 행동에 따라
어떤 반응이 오는지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도 반응이 똑같거나 너무 쉽게 보상이 오면 점점 그 행동 자체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카톡 한 줄 보냈는데 바로 3줄짜리 답장이 오고 하트도 붙고 별 노력 없이 호감을 얻어버리면 그 호감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잘 몰라요. 반대로 정성껏 데이트 코스를 짜고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만났는데 그때 당신이 웃으면서 오늘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나만을 위한 시간 같았어요. 이 한마디만 해줘도 남자는 마음이 요동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요. 그 남자는 계속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요. 아주 어릴 때부터 생기는 겁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해서 그림을 잘 그렸는데 칭찬을 받으면 더 열심히 그리게 되고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넌 최고야 라고 하면 오히려 시큰둥해지잖아요. 이건 남녀 모두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뚜렷해집니다. 왜냐면 누구나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 하거든요. 남자가 표현하고 다가올 때 당신이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면 그는 자기 존재감을 느껴요. 그리고 그 존재감이 곧 당신 곁에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보상이라는 게 절대 거창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꼭 선물을 해주거나 감동적인 말을 준비하거나 무언가를 특별히 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 줬을 때, 덕분에 진짜 오늘 기분 좋았어요. 힘든 하루 보낸 뒤 연락해 줬을 때,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이런 짧지만 진심 어린 반응들. 이게 바로 노력에 대한 말 한마디가 바로 보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절대 먼저 해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고 표현했을 때 그의 노력에 맞게 반응해 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 그대로 직진합니다. 남자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니까. 하고 무조건적인 긍정과 애정을 먼저 주게 되죠. 처음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노력 없는 보상은 결국 감사의 감정보다 무감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남자가 당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다면 그건 기회를 만든 거예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의 반응으로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애썼더니 그 사람이 감동했어. 이 감정이 쌓일수록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당신에게 더 가까이, 더 자주 다가가게 됩니다. 노력이 돌아오는 관계. 이건 단순히 사랑 기술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건강한 연결 방식이에요. 오늘부터는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에 맞게 반응해 주세요. 그 보상은 당신의 진심, 그리고 작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하니까요. 이런 관계 안에서는 남자는 점점 더 멋진 모습으로 변하고 당신은 점점 더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누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의 균형으로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연인이 당신에게 시간과 감정,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세요. 이건 계산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많이 투자한 사람일수록 떠나기 힘들어지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애썼다는 기억이 그만큼의 그 관계의 특별한 의미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작은 부탁 하나, 아주 사소한 우리만의 일상적인 루틴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당신에게 점점 더 정서적으로 깊게 묵히게 됩니다. 연인의 노력을 했을 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면 내가 이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었구나 느끼며 기뻐하고 이건 나와 그 사람 사이에만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이렇게 느끼는 순간 남자는 더 이상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싶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설렘이나 흥미를 넘어서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존중할 때 남자도 당신을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과 따뜻한 애정. 그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여자는 어떤 남자든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될 중요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세 번째, 함께 있을 때는, 연인에게 떨어져 있을 때는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같이 있을 땐 세상에서 제일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인데, 막상 떨어져 각자의 공간에 있을 땐 뭐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그게 자꾸 신경 쓰이고 궁금하고 생각나게 만들죠. 가만 보면 남자들이 절대 쉽게 놓지 못하는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함께 있을 때는 연인과의 시간을 즐기고 떨어져 있을 땐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심리 전략 같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확실히 가지지 못할 때 가장 크게 요동친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나랑 눈을 마주칠 땐 미소로 대답해주고, 함께 대화할 땐 내 말에 귀 기울이며 따뜻하게 맞장구 쳐줘요. 리액션도 좋아서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편안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오고 나면 이상하게 연락이 잘 되질 않아요. 먼저 연락 오는 일도 드물고 문득문득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누구랑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신경 안 쓰인 걸까? 그러다 SNS를 보면 또 의외예요. 프로필 사진은 바뀌어 있고 여행 사진도 올라와 있고 내가 모르는 이 사람의 삶이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은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여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낼 줄 알지만 속마음을 쉽게 내비치진 않습니다. 활달하고 외향적이지만 정작 자기 얘기는 한 발짝 빼서 말하는 경우가 많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져요. 겉은 다정한데 속은 어떤 사람일까? 왜 이 사람은 내게 다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미묘한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듯 그렇다고 완전히 내 것이 아닌 듯한 그 거리 때문에 남자는 계속 그 사람을 알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이건 결코 밀당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을 땐 자기 삶의 중심을 여전히 자신에게 두고 있는 태도일 뿐이에요. 우리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의 하루가 궁금한 나머지 그 사람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다 맞춰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루 종일 연락하고 뭐 먹는지도 궁금하고 자꾸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지나친 노력이 오히려 관계를 지치게 만들기도 해요. 반대로 함께 있을 땐 다정하고 집중해주면서도 떨어져 있는 시간은 내 삶을 즐기는 데 쓰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자유로움과 끌림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나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지내는 걸 보니까 괜히 내가 더 붙잡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괜히 연락 자주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SNS에 글 하나 올렸다고 오해하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오히려 상대에게 당신의 매력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포인트일 수 있어요. 그 여자랑 같이 있으면 진짜 좋아요. 나한테 집중해주는 것도 느껴지고.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또 내가 그 여자한테 별 의미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요.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지는 심리입니다. 완전히 내 것이 아닐 때 더 빠지게 되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알기 위해 계속 다가가는 본능적인 마음. 이런 여자는요, 처음엔 남자에게 호기심을 주고, 그 다음엔 감정적으로 의지하게 만들고, 결국엔 깊이 빠져드는 여자가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과 있을 땐 온전히 그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떨어져 있을 땐 내 삶에 집중하세요. 자신의 시간을 즐기고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여자야말로 남자에게 그를 푹 빠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너무 나를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을 아끼는 그 속에 때로는 더 큰 매력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신비로움이 바로 남자의 마음을 또다시 당신에게 끌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남자는 나에게만 주는 특별한 감정을 받을 때 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세요. 좋아한다고 말하면 너무 가벼워 보일까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면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까. 하지만 진짜 위험한 건 표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끝까지 참고 숨기다가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경우, 혹은 좋아하는 마음을 쏟아내면서 상대에게 짐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경우, 이럴 때 남자는 설렘보다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돼요. 이 사람과 있으면 편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 곁에 있으면 부담스럽다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을까요? 바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여유를 지닌 여자입니다.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늘 마지막에 선택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던가요? 결국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사람이었죠. 좋아한다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상대의 대답이 어떻든 후회 없이 털어내는 사람. 이런 솔직한 태도는 남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되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않는 것. 나는 내 감정을 표현했고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는 내 자유야. 이런 태도가 남자에게는 자신감과 여유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남자는 이런 여자를 만나면 긴장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끼게 돼요. 사실 많은 분들이 감정은 아껴야 더 값진 거다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기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상대에게 훨씬 더 강한 신뢰감을 느낀다고 해요. 표현을 안 하는 게 매력이 아니라 표현은 하되 당당하게 여유롭게 하는 것이 진짜 매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감정을 말로만 표현하시나요? 아니면 몸짓으로도 표현하시나요? 사실 남자의 무의식을 더 강하게 자극하는 건 은근한 스킨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킨십은 절대 과한 게 아니에요. 팔이나 어깨에 살짝 손을 얹는 정도, 농담할 때 웃으며 가볍게 툭 치는 정도. 이런 작은 제스처가 남자들에게는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촉각을 통한 친밀감에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말은 머리로 이해되지만 스킨십은 감각을 통해 바로 가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 그냥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나한테 신호를 준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 남자는 이미 그 여자를 하루 종일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담 없는 스킨십과 부담스러운 스킨십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노골적이거나 과한 스킨십은 오히려 불편함을 주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은근한 스킨십은 남자에게 강렬한 설렘을 줍니다. 사진 찍을 때 같이 찍어요. 하면서 옆으로 살짝 붙는 그 순간, 남자는 어깨 닿는 그 짧은 찰나에도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물리적인 거리보다 정서적인 거리가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는 순간이거든요. 특히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 줄 때 남자 마음은 훅 하고 열려버립니다. 또는 머리카락이나 옷을 정리해 주면서 여기 머리카락 붙었어요. 하면서 툭 털어주는 동작. 아주 짧고 사소한 동작이지만 남자 입장에선 이 사람이 날 좀 챙겨주는 건가? 싶은 거죠. 이건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관심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아주 진하게 남아요. 남자가 늦었을 때 늦길래 걱정했어요. 장난스럽게 터치하는 모습. 이런 행동은 남자에게 이 사람은 여유가 있고 이해심도 크구나. 무조건 화내기보다는 걱정 먼저 표현하는 말은 남자에게 미안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그 순간 남자는 아, 이 여자는 다르다는. 걸 느끼며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화 대신 유머, 불만 대신 장난, 그리고 그 안에 묻어난 은근한 터치, 이게 바로 여유 있고 남자를 빠지게 하는 매력적인 여자의 특징입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을 숨기는 게 매력이 아닙니다. 표현은 하되, 당당하게, 그리고 여유와 은근한 스킨십으로 완성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인의 연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남자들에게 동시에 인기가 많아 보이는 여자는 처음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넓은 인기는 오히려 풍년 속의 빈곤을 만들어요. 진짜 원하는 단 한 사람에게조차 특별함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와 불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내가 특별한 사람인가 라는 감각을 원해요. 그런데 모든 남자에게 가볍게 친절하고 무심코 스킨십하는 듯한 태도는 상대에게 나는 그저 여러 사람 중 하나구나라는 실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기보다 진짜 소중한 단 한 사람에게만 깊이 다가가세요. 다섯째, 스스로 빛나는 촛불 매력을 가지세요. 특별히 잘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이 빨리 가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분위기나 표정 하나가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 왜 그럴까요? 그 비밀은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힘에 있습니다. 마치 촛불과 같아요. 촛불은 내 불빛 좀 봐달라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자리에 서 있을 뿐인데 그 작은 불꽃 하나로 방 안을 환히 밝히고 주변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기 위해 자연스럽게 다가오죠. 여자의 매력도 똑같습니다. 억지로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내 안의 불꽃을 잘 지키고 가꾸는 순간 그 빛이 은은히 퍼져 남자의 마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잘 맞추고 더 많이 배려해주면 사랑받겠지.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너무 쉽게 다 내어줄수록 남자는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당연하게 여기게 되죠. 결국 남자는 긴장감을 잃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는 여자, 자기 안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는 여자, 남자는 이상하게도 그 불빛에 계속 끌려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본능적으로 스스로 빛나는 여자를 붙잡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상식을 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은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연애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나를 지킬 때 오히려 상대가 더 깊이 빠진다는 거예요. 남자에게 모든 걸 맞춰주는 순간 그 남자는 더 이상 노력할 이유를 잃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돌보고 지킬 때 남자는 저 빛을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촛불 같은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시간을 지키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게 내 안의 촛불을 안정적으로 지켜주는 연료가 됩니다. 둘째, 내 취향을 분명히 하세요. 저는 이런 음악을 들을 때 마음이 편해져요. 사소한 취향 하나라도 표현할 줄 아는 여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셋째, 자기 안을 가꾸는데 아낌없이 투자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배우고 즐기고 성장하는 것. 그 과정에서 촛불은 더 환히 빛나고 남자는 그 빛을 보고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하지 않은데 그냥 옆에 있으면 따뜻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잊혀지는데 그 사람만은 계속 생각나요. 이게 바로 촛불 같은 매력입니다. 순간 번쩍이는 불꽃놀이 같은 매력이 아니라 은은하게 남는 불빛 같은 매력. 그리고 이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안정감을 주는 대상을 더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강렬한 자극보다는 따뜻한 안정감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깊이 각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 같은 여자가 결국 오래 남고 깊이 빠지며 오래 사랑받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촛불은 바람이 불면 잠시 흔들릴 수 있어도 쉽게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스스로 타오르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킬 때 남자는 그 빛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꼭 곁에 두고 싶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 남자는 평생 그 불빛을 놓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1순위로 두세요. 내가 나를 존중할 때 그 불꽃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그 빛을 본 남자는 결국 계속 다가오고 싶어지고 계속 곁에 있고 싶어지고 끝내는 평생 곁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될 거예요. 완벽한 연애는 없지만 마음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더 나은 관계를 만듭니다.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 남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하시고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울담은 늘 당신 편입니다.